공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어떤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일까요? 공자는 중국 역사에서 인정받는 현자입니다. 현자가 잘못 본 것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이지만 성인이 속인을 능가하는 것은 그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이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자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세 신동도 교사가 될 수 있다. 춘추시대 주나라에 공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천재 학로가 있었다. 어느 겨울 공자가 강의를 하기 위해 노나라에서 주나라로 여행할 때였다. 주 성문에 들어서자 앞길 한가운데에서 5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 보였다. 4명의 아이들은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길을 비켰지만 한 아이는 길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 아이를 보고 약간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그 앞에 성문이 있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성문을 통과하면 됩니다. 알고 보니 5명의 아이들이 방금 진흙으로 길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진흙 도시를 건설했고 거기에는 3cm 높이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학로라는 이름의 7세 소년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스승으로 숭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꼬마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잘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소년은 공자에게 거위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목이 길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시 소년은 개구리와 두꺼비는 목이 짧은데 왜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라고 묻자 공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왜 소나무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녹색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단단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대나무는 비어 있으면서 왜 1년 내내 녹색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다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는 이번엔 내가 질문하고 싶다고 말하고서 잠시 생각한 후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느냐? 땅에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느냐? 소년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룻밤 별 하나 1년 곡물 수확이라고 대답하자 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철학적 대답을 많은 어른들조차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공자는 향로를 스승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공자는 주나라가 있는 동쪽에서는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생겼지만 착한 학생.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무성에서 지방 관리로 있을 때 그의 스승 공자가 그에게 예절이 바르고 지능이 높은 젊은이를 제자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제자는 탄타이미 에밍이라는 젊은 친구를 추천했는데 공자가 그를 보고 탄타이미 에밍은 내가 육성할 재능이 있는 제자가 아닌 것 같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은 공자는 그를 처음 접했을 때 받았던 좋지 않은 얼굴 인상 때문에 공자도 사람인지라 눈이 그리 곱지 않고 태도가 좀 차갑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탄타이미 에밍은 얼마 후 유교를 떠나 혼자 여행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침내 무언가를 깨닫고 난창의 동호 지역에 초가집을 짓고 견습생을 가르치고 300명 이상의 제자가 그를 따랐습니다.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은 과거의 공자의 냉대와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공자를 스승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내용을 가르쳤고 또한 유계를 배웠으며 능력과 능력을 겸비한 제자 집단을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무결성을 가진 그의 명성은 그의 인품과 더불어 온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공자는 유감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얼마나 훌륭한 제자를 잃었는가. 말 많은 근면한 사람. 공자에게는 제유라 불리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공자보다 29세 어렸고 춘추 말기에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말이 앞서는 사람은 현실적이지 않고 자비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스승도 사람이니 그런 자를 만나면 화를 냈습니다. 제유는 공자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유를 볼 때는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제자를 내보내기 위해 그가 묻는 질문을 회피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했습니다. 이는 유교의 요점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제유는 스승에게 인을 추구하는 사람이니 우물에 빠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도 뛰어내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공자는 가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군자는 남에게 속을 수 있어도 혼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제유는 잘못된 대답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공자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파렴치한 학생을 마음속으로 몰래 꾸짖었습니다. 공자는 그를 교육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제유에게 실망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고 차별 없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공자의 철학에 따르면 제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유는 죽은 부모의 자녀가 3년 동안 애도해야 한다는 고대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제유를 훈육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 놓고 잘 먹고 잘 입을 거냐? 제유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너무 화가 나서 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유는 스승 공자에게 끊임없이 근면하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유는 나중에 한 도시에서 의사가 되었으며 아주 덕망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유는 공자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후에 공자는 제유를 언급하며 나의 편협한 판단으로 훌륭한 제자를 내칠 뻔했다는 자주 섞인 말을 남겼습니다. 성인인 공자도 사람을 대함에 있어 실수를 했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에 대한 편협한 판단을 버리고 주위의 사람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